그 공장에 있는 토지랑 건물이랑 그 기계를 한꺼번에 저당을 잡는, 즉 담보를 잡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활용되고 담보 가치도 높게 나오고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땡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에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주제는요, 동산 담보권 설정인데요. 동산 같은 경우에 공장에 있는 기계가 담보 가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동산 담보권을 설정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거의 15년 넘게 했는데 예전에 공부할 때 책에서만 봤어요. 책에서만. 정말 처음 해봤습니다, 이거를. 그만큼 사실 좀 생소한 분야예요. 공장 기계만을 담보로 잡지는 않고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에 있는 토지나 건물과 함께 공장 기계를 담보로 잡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례는 그 공장 기계만을 담보로 잡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장 기계를 담보로 잡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줄여서 이제 공장저당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장저당법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몇 년 전에 신설된 법률인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명 동산채권담보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공장저당법에 의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담보로 잡을 물건들이 많아져야 담보 가치가 높게 나오고 대출을 많이 땡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공장저당법은 뭐다? 그 공장에 있는 토지랑 건물이랑 그 기계를 한꺼번에 저당을 잡는, 즉 담보를 잡는 방법이거든요. 공장 기계만을 단독으로 담보로 잡을 수는 없어요. 여기 제가 아래에 이제 실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해가지고 뭐 2023-1000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공장저당법에 의해서 담보로 잡은 겁니다. 즉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공장 기계를 담보로 잡은 겁니다. 근데 제 의뢰인 사례는 뭐였냐면 공장의 토지와 건물은요, 다른 사람 거예요. 즉 임대인 거예요. 이 의뢰인은 이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서 무슨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 기계만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담보를 잡을 수가 없고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해서 공장 기계만 담보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설명드린 방법,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방법은 말 그대로 공장 기계만을 담보로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의뢰인의 경우 이렇게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해서 공장 기계만 담보로 잡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잡았냐라고 하면은 첫째, 동산근 담보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문구가 제가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데 이 문구를 꼭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하고 달리 동산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또 양도담보라고 하는 약간 변칙적인 담보들이 가능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만 떼보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와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가 우선하고 등기부와 다른 내용은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를 믿고 하면 되는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표에서 나오고 있는 조항을 동산근담보권 설정 계약서에 꼭 넣으셔가지고 진술보증 조항을 넣으셔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르게 담보를 잡았거나 양도담보로 잡은 사실이 없고 그 밖에 가압류나 압류 등의 권리제한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진술보증 조항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 공장 기계 사진을 첨부를 해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등기관도 이런 게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까다롭게 봐요. 그러니까 서류는 넘치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 기계 명칭, 구조 및 규격, 제조자, 보관 장소, 점유자를 기재합니다. 소유자를 기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점유자를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차 계약서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장 토지와 건물은 누구다? 임대인 소유잖아요. 임차인이 그 공장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서 공장 기계만 지금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장 기계가 본인 거다라고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공장 기계를 매입할 때 작성했던 무슨 매매 계약서라든지 공장 기계를 살 때 매매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때 즉 매도인한테 받았던 세금 계산서 같은 걸 첨부해서 내가 이 공장 기계를 매수를 했고 소유자다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난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동산담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네 라고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동산담보에 대해서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게 제가 실제 했던 사례예요. 물론 이제 제 의뢰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지웠습니다. 요 이제 아래에 보시면 담보 목적물에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자로 기재되어 있죠. 이런 것도 좀 특이한 점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실제 했던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제가 집에서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김포공항에 6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7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8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기계가 있는 곳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택시 타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오는 때 교통수단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렌트를 했어요. 공장에 가서 그 기계 확인하고 사진 찍고 등기 신청 서류에 날인을 했는데, 하필 그때 이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 공장 기계 소유자 대표님이 법인 인감을 분실했다는 거예요. 뭐 일부러 분실했는지, 뭐 아니면은 고의로 저희 업무를 좀 약간 뭐 지연시키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분실했는지, 뭐 그것까지는 뭐 제가 알 수 없는데, 저는 어쨌든 당일 끝내야 되잖아요. 등기라는 게 뭡니까? 하루라도 빨리 접수를 해야 돼요. 등기의 효력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오후 6시 마치기 전에 무조건 밀어넣습니다. 등기 신청서를. 물론 보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정하면 돼요. 일단 밀어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제가 부산에 하루 갔다 오면 그냥 하루 다 날리잖아요. 어떻게 또 이틀, 2번씩 갔다 오겠어요. 하루에 다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도 끝내야 되지만 의뢰인을 위해서도 등기 신청은 빨리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산 담보를 설정해주는, 즉 공장 기계 소유자의 대표님이 법인 인감을 분실했다고 하니 어떡합니까? 그분을 렌트카에 태워가지고 등기소로 갔어요. 등기소로 가서 법인인감 분실 신고해가지고 그 옆에 도장 파는 데 있거든요. 법인인감 파서 바로 이제 법인인감 새롭게 등록하고 법인인감 증명서를 새롭게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동산 담보 신청서, 아까 말한 거기에 날인을 다 해가지고 2시쯤에 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마쳤습니다. 일단 등기 신청서 접수하면요, 특별히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일단 접수를 받고 가면 돼요. 그 등기 신청을 받는 등기관님이 솔직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이런 동산 담보 등기 신청을 처음 받아봤대요. 일단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래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등기관 4분이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만 많이 하고 공장 기계를 담보로 잡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이 뭐다?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 등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즉 동산 채권 담보법에 의해서 공장 기계만 담보로 잡는 거는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제가 접수한 등기 신청서를 막 여러 번 보시더니 이상 없다, 이제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김해공항으로 와서 3시 반 비행기를 타고 4시 반 김포공항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루 만에 동산담보 등기 신청을 마쳤던 사례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공장 저당법이 아닌 동산 채권 담보법에 의해서 공장 기계만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